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송진수입니다. 지금 서울의 신도림 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새벽에 헬스장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하는 알바를 하고 있고, 갓 따끈따끈하게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회사 월요일 날에 첫 출근을 합니다. 와. 원래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거든요. 뭔가 사회적으로. 근데 왠지 여기는 그냥 오자마자 뭔가 제 TMI를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로에서 극단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극예술 분야, 연극을 좀 굉장히 사랑하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연기를 좀 평생 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20살 때부터 서울에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나다운 게 뭘까에 대해서 매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거울을 보자마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뭐 당혹스럽다? 진짜? 이건 얘기하면 약간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조금 어쨌든 축약해서 말을 하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어릴 때부터 당연히 예쁘다는 얘기는 당연히 못 들었고, 촌스럽고, 당연히 시골 사람이기도 해서 늙고 막 이 얼굴이 어릴 때부터 오히려 많이 좀 젊어진 거긴 한데, 그랬어서 오히려 예쁘다기보다는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뭔가 꾸미는 거를 이제 했을 뿐이지 예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혹은 어떤 이런 건 사회적인 약간 립 서비스인 걸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데 부끄럽고 어색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그런 칭찬을 좋아한다라는 거에서 오는 내 자신에 대한 당혹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좋아해주고 수줍어하면 또 수줍어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상이 감사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소화인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상담 같은 것도 계속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런 내 10대 시절, 20대에 치열했던 그 시절에 대한 막 길 가고 꽃 보고 뭐 이런 자리 있고 막 하다 보면, 밥 먹고 하다 보면 갑자기 내 10대 때의 그 송진수라는 친구는 그때 그 상황에서 되게 기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안쓰러웠구나. 그리고 20살의 송진수라는 친구도 기특하고 안쓰러웠구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창피하고 남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면 나는 그거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게 안쓰러운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약간 흔히 말하는 죽기만큼 싫어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얼마나 나를 많이 포장하려고 애쓰고 살아왔나, 그 친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전략이 참 안쓰러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 보자마자 웃었는데, 나는 진실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인데 어쨌든 뭔가 시비 걸리기도 싫고 막 형제하기 싫으니까 조용한 상황에서 막 뭐요? 지금 이거 본인이 저질했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이제 하는 사람들이 웃는 거죠. 나는 진지한데, 나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나는 막 당황하는 거죠. 난 진심으로 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런 식의, 오히려 계산해서 웃기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전혀 못하고 그냥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특이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고 사회적이지 못한 모습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어쨌든 저를 좋게 봐주셔야 그런 게 웃겨. 지금 스테이시의 시은님이 제가 말하는 요정 그 자체 기본적으로 일단 키가 작고 그리고 그런 여성스러운 골격과 뭐 여성스러운 뭐 두상이라고 해야 될까? 아 진짜 진지하게 하면 저 자신에 대한 막 욕심을 그득그득 막 이렇게 할 텐데 세상에 약간 진실의 가루를 뿌리는 거지. 이거는 예외가 없어. 누구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하고 사과해야 될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과 또 고마운 상황에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는 그런 가루가 세상에 있는 거죠. 마치 공기처럼. 사실은 미안해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좀 기특하게 봐주세요. 조금 봐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그런 말이 지금 떠오르네요. 저는 이 카카오톡 배경사진으로 계속 갖고 있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 모두가 나와 같을 거라고 함부로 착각하거나 믿는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늑대에게는 내가 내 손을 어떤 믿음으로 내밀지 않는 지혜를 갖추는 게 진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다. 너무 저한테 필요한, 평생에 저한테 너무 필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진심이라고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어떤 진심의 그런 영역이 에너지의 부분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 하는 것도 그 사람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 진짜 모두가 나와 같을 거라는. 근데 그게 되게 큰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 좋지는 않은데 세상이라는 게 그거를 제가 너무 모르는 어린애처럼 세상을 살았다라는 생각? 사실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그런 늑대에게 손을 내밀어서 물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 설명이 필요했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세상이었는데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세상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산을 쓰고 오면서도 우산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보자마자 이제 밝게 인사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 근데 스튜디오 문을 딱 열었을 때가 진짜 너무 오길 잘했다. 너무 벌써 신난다. 공간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되게 따뜻한 분이신가? 사실 이런 걸 기획했을 때 그것만 봐도 예사롭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직접 와서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이러를 만들어서 근데 그거 스튜디오도 너무 좋고 잠깐 얘기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직관 같은 당연히 틀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직관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온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만 제 맘대로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시간이 있었을 때 참